사모님, 요즘 그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신문 기사가 났던데 우리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금이 1033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해서 연체에 빠진, 즉 연체율이 8년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출을 받아요? 보증기관 끼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보증 서주는 일은 없으니까 보증기관이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 그렇죠.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변제해주는 대위변제죠. 이 대위변제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오늘 사건 채무자는 채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개인 자영업자들의 전형적인 채무 발생 스토리에 해당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등 이슈가 있을 때 매출이 감소하는 바람에 빚을 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빚이 늘어나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채무 원금을 다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 변제하기도 급급한 거죠. 세 번째는 돌려막기에 빠지는 거죠. 여기 빌려서 저기 변제하고 저기 빌려서 여기 변제하고 그렇게 힘들어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사업자도 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우리 개인회생 제도의 뿌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채무가 1억이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3천만 원은 변제를 해주고 나머지 내가 변제 못하는 7천만 원은 탕감을 받겠다. 이게 개인회생 제도이죠. 그 제도의 뿌리는 결국 되는 데까지는 변제를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변제하는 금액이 작긴 하지만 그 말인즉 내가 소득, 직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소득이란 건 뭐든 관계없어요. 내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도 괜찮고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자영업으로 개인 사업으로 얻는 소득도 괜찮고 둘 중에 뭐든 관계없습니다. 그럼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회생했다가 이렇게 뭔가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나요? 실제로는 반대죠.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불이익을 막아주는 거죠. 내가 채무자인데 돈을 못 갚았어. 채권자가 나한테 전화를 하든 찾아오든 아니면 내 사업자 계좌를 압류를 하든 아니면 내 점포 보증금을 압류를 하든 뭔가 자꾸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근데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 압류나 독촉, 추심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대부분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좀 되죠. 만약 지금 하는 사업장이 너무 힘들면 그거 그만두고 다른 데 취업해서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하죠. 이런 질문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야. 계속 적자만 보시는 거야.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 폐업하겠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생기신 분들이죠. 계속 끌고 나가봐야 빚만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은 차라리 다른 데 취업하시는 게 나아요. 폐업을 하시고 취업하셔도 되고 폐업을 하기 전에 미리 취업하셔도 되는데 내 개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을 하면 내가 소득을 얼마 버는지 매출이 얼마고 비용 얼마 쓰는지를 일일이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때려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취업해서 개인회생 해버리면 그냥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이런 것만 제출하면 되니까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사업자가 그럼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까요? 조사하는 것은 재산이거든요. 재산. 개인 사업자가 회생을 신청했네? 남아있는 재산이 무엇이 있나? 요걸 확인한단 말이죠. 개인 사업자한테 재산이 뭐가 있을까요? 보증금이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재고. 그렇지. 그리고 뭐 설비. 그렇죠. 맞아요. 일단 어떤 사업자든 점포는 있을 거니까 그 점포에 보증금이 얼마 있냐 이걸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작은아마 생산 설비라도 있잖아요. 그 설비가 뭐 있냐. 도소매 유통 같은 경우는 팔다 남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재고 무엇이 있냐. 그 설비, 집기들 이런 게 얼마 정도 있느냐. 그 재산 가치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남아있다면 그 가치가 얼마인가 또는 처분했다면 처분하고 받은 돈은 얼마이며 그 돈은 어디에 썼는가 이걸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재산이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재산이 많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란 게 예를 들어서 점포 보증금이 수억 원이 있다거나 내 생산 설비나 재고 같은 게 수억 원이 있다면 그게 청산 가치로 잡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영업자의 재산이 많으면 변제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자영업 때문에 힘들어져서 채무 탕감,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죠. 보증금 같은 경우도 소액이거나 아니면 월세를 못 내서 대부분 공제가 된 상태이고 생산 설비 그래봐야 살 때나 비싸게 주고 샀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치는 몇 푼 안 되고 재고품 그래봤자 딱히 비싸게 팔 데가 없으니까 가치가 비싸게 책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물, 집기 그래봐야 뭐 기껏해야 테이블하고 의자 몇 개 정도니까 실제로 자영업자가 청산 가치가 높은 경우는 별로 없죠. 오늘 사건 채무자는 자영업 소득으로 신청을 했나요?
오늘 채무자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다가 그 자영업이 너무 힘들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프게 소득 증빙하느니 동종업계에 다른 점포에 가서 바로 취업을 하셨거든요. 180만원 월급 구해와서 근로계약서하고 재직증명서 만들어와서 그거 제출하고 근로자로서 신청을 했던 사건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잘 나왔나요? 결과는 월급이 180만원이니까 이미 답이 나왔죠. 자녀는 없었거든요. 추가 생계비 더 뺄 건 없으니까 180만원에서 1인 생계비 125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55만원이 나오니까 이거를 36개월을 내봤자 2천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분이 자영업 하시면서 빌렸던 돈이 2억이 넘으니까 2억 중에 2천만원 변제했으니까 원금의 10% 변제하고 원금의 90%는 탕감받고 이자는 100% 탕감받는 걸로 결론이 났죠. 네, 오늘 사건의 핵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 사건의 결론은 개인 자영업 하다 힘들어졌을 경우에는 그 자영업으로 소득을 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지만 동종업계, 가게 아무데나 취업해서 차라리 근로자로 신청하는 것도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취업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취업하자마자 동시에 신청해도 가능하다. 어차피 회생 재판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이 월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계속 살펴보기 때문에 취업하고 6개월, 1년 있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분처럼 2022년 12월 30일을 취업하고 1월 달에 바로 신청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내용 들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좋은 제도이긴 하네요. 네.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죠. 어떤 자영업은 잘 되는데 어떤 자영업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하면 되는 일인데 코로나 이후로 고금리 시대까지 넘어오면서 이 업종 저 업종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자영업장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까지 다들 한꺼번에 힘들어졌죠. 아무튼 하시는 자영업이 빨리 안정기를 찾아서 원활한 소득 활동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지금 돈이 너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최근에 취업했는데 바로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